지금요, 전국이 발칵 뒤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4개월째 유령처럼 생활한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잠적한 남녀 30대 두 사람입니다. 허허. 바로 이은혜 31세 여성, 조현수 30세 남성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인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후 4개월간 신용카드도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른바 유령 생활을 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에 검찰 지난달 30일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공개 수배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검찰이 그동안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관련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공개 수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개 수배라는, 일단 저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가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남편의 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 씨와 조 씨는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 기간이 잦은 미납으로 인해서 이 효력 상실이 되기 단 4시간 전에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허. 그런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남편을 살해 시도를 했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는 게 시청자분들 이해를 놓을 거예요. 자, 저 두 사진 중에 왼쪽에 여성 있죠? 여성의 남편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남편의 아내가 왼쪽 사진이고, 그럼 오른쪽은 누굽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 분 하지 마세요. 저는 못된 네네. 사람한테 뭐 분이에요. 네, 이 사람이 바로 조현수 씨입니다. 함께 이은혜랑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네, 두 사람이 지금 연인 관계로 내연남이에요, 내연남? 네,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두 사람이 이렇게 살해 시도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알려져서 더욱더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네. 이 이은혜 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선 2월입니다. 이때 첫 번째 시도가 되는데 무엇으로 시도를 하느냐, 바로 보고 독이었습니다. 일단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으로 이 남편을 이은혜 씨가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편에게요, 보고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서 살해를 시도하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멈추지 않죠. 3개월 후인 2019년 5월에 경기도 용인 한 낚시터에 또 갑니다. 이은혜 씨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살해 시도를 합니다. 잠에서 깬 이 지인의 도움으로 남편이 물 밖에 나가면서 두 번째 살해 시도가 또 미수에 그치게 되는데요. 네. 이번 세 번째 살해 시도입니다. 한 달 뒤인 2019년 6월입니다. 6월에 가평 용소 계곡으로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이 남편인 피해 남성과 이은혜 그리고 조현수가 이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곳이에요. 용소계곡이 이곳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해가 좀 질 무렵에 주변에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들 무리 말고 전혀 보는 사람이 없었던 이때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기초 이런 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해요. 이 이후에는 현장에 있었던 다른 여성에게 담배를 달라라는 말로 이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을 못 보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경찰의 이야기도 있고요. 구조 요청을 묵살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 계곡에 직접 가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피서지로도 뭐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보세요. 수영 금지, 깊은 수심. 고개 얕던데, 물이 얕던데? 저 물이 떨어지는 곳 있죠? 계곡에 가보신 분들 아시죠? 저곳이요, 물이 떨어지는 곳 중심으로 상당히 깊습니다. 일단 저곳에 수영할 줄 모르는 남편을 지금 수영하도록, 다이빙을 하도록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즉 남편이 수영도 못하는, 안전장도 없이, 구명조끼도 없이 수영을 하겠다. 지금 이럽니다. 그래서 죽게, 즉 사망하게 내버려뒀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는 이 사건 2019년 3년 전이에요. 왜 이제서야 지금 전국을 발칵 뒤집혀 놓는 겁니까?
2019년 6월에 경기도 가평 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이 사망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9년 10월 가평경찰서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합니다. 이 씨의 남편이 직접 입수하였다는 하는 점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2019년 11월 이은혜가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지급을 거부하게 되는데,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 방지법은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거기다 숨진 남편의 지인이 가평경찰서가 아닌 일산 서부경찰서에 주요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제보를 해옵니다. 이 제보를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 결국 경찰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그동안에 실패해온 반복되온 범행들, 범행 동기, 즉 보험금 취득이라는 명확한 범행 동기에 부양 협조를 이행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9개월 동안 대폭적인 보강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씨와 조 씨의 집에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범행 현장에 직접 찾아가 보아야 범행 혐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3차례 실시하고 관련자 30여 명가량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렇게 대폭 보강된 증거를 바탕으로 드디어 2021년 12월 13일 검찰은 이 씨와 조 씨 첫 소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은 범행 혐의를 부인한 것 같습니다. 온전히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도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2차 소환 조사를 앞둔 날 이 씨와 조 씨 모두 그대로 도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시사하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지금 내뺐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현수란 사람은 이은혜란 사람과 앞서 말씀드린 내연관계에 있는, 나이는 1살 차이예요. 이은혜가 일단 1살 많은 상황입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지금 체포영장, 검찰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지명수배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신들 관련 뉴스를 검색해보고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출국 금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갔다면 이미 출국했다고 뭔가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출국했단 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관련 얘기 조금 더 자세히 잠시 뒤에 해보고요. 그런데 이 사안이 제일 먼저 알려지긴 2019년 사안이라 그랬잖아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2010년, 이듬해 2010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 사건이. 근데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이게? 씨가 익사한 지 1년 4개월 만에 부인 이인혜 씨가 씨란 말 좀 붙이기도 그렇습니다만 제보를 한 거예요. 억울하다. 그래서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테리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은혜는 뭐라고 했냐면 8년 동안 주말 부부를 하는 사이였고 굉장히 사이좋게 지냈는데 주말에 친구들하고 폭포에 놀러 갔는데 남편이 물에 빠져서 사망을 했다. 사고가 났다. 마지막으로 다이빙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보험사가 네. 마치 자신이 보험금을 노렸다 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안 주고 있다. 보험사와 분쟁 중이라면서 굉장히 억울하고 안쓰러운 미망인의 태도로 제보를 한 거죠. 아하.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오히려 지금 자기가 제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SBS에. 보험사가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저를 마치 남편 중사람을 해줘요. 라고 했는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댓글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 앞으로 사망보험금 5억을 들어놨다. 그래서 이 댓글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고 다시 제작진 한번 이걸 봤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댓글 찾아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닙니다. 네. 그러자 당황한 이은혜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마치 내가 남편을 죽였다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했다. 방송 가처분 신청까지 방송 금지 가처분. 예, 아하. 내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당연히 이를 기각했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게 지금 S본부의 그것이 알고 싶다 탐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자기 손으로 지금 이 사건을 제보한 것도 놀라운데
지금 M본부에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왔다면서요, 이 사람이. 네, 사실은 굉장히 이 이은혜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어떤 방송이냐? 러브하우스라는 방송 혹시 기억하시죠? 네. 그 방송의 심동혁 씨와 이 건축 디자이너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환경의 집을 만들어주는, 인테리어를 싹 바꿔주는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은혜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얼굴 등이 공개된 바로 그날 각종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네. 방송의 캡처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2002년 3월 방송분이었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방송 캡처분이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나 이 방송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기서 이 씨는요. 인천 연수동의 9평대 집에서 하반신 마비인 부모님과 살아가는 것으로 소개가 됐는데 이 씨의 부모가 국가 보조금 4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막막해서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들의 당시 눈물을 또 굉장히 쏙 빼놓는 이야기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이때 13살이던 이 씨가요. 싹 깨끗하게 바뀌어있는 이 집을 보면서 신동엽 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배품을 하고 싶어요 라고 굉장히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더욱더 분노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사건의 전말은 이은혜라는 이 사람과 이 여성과 내연남으로 알려진 지금 조현수란 사람이 반드시 지금 붙잡혀야만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고 지금 숨진 피해자 이은혜의 남편분의 지금 억울함을 풀 수 있고 그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영상, 과거 영상이니까 이 영상과 이 M본부에 출연했던 것과 무슨 이 사건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겠습니다만 대신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과거 영상 출연했던 걸 보면 뭔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저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저 소녀의 순진함과 좋은 일을 하겠다 이웃들에게 한 말에 박수를 치고 감동을 하고 잘 자라거라 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도대체 10몇 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름이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이 사망한 남편의 유족들이 문자를 공개했어요. 부인에게 이은혜에게 어떤 문자를 했냐면 10,000원만 보내줘. 돈이 너한테 보내주고 하나도 없어. 네. 신발이 찢어졌는데 신발 사줘.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라던 사람이 자기 바로 남편조차도 10,000원조차도 보내주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악마가 됐을까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사실 이 사건이 불거진 건 며칠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부지만 본인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에 제보하면서 8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냈다고 얘기를 했고 자신을 밝혔고 실제로 주변 지인들 이은혜란 사람과 피해자 즉 남편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 얘기를 보면 별거 중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막 들려오고 있어. 부부지간인데 별거한다. 무슨 사연이 무슨 내막이 과연 이 부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활도 굉장히 연봉도 꽤 받는 고급 좋은 직장에 다니던 이 남편 피해자가 왜 생활비로 허덕이는 그런 호소를 하게 되는지 그런 점도 지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내연남과의 관계도 반드시 경찰이 두 사람을 검거를 해야만 밝혀질 것 같고 지금은 보험금을 노린 지금 보험 사기 그로 인한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까지 지금 두 사람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국에 지명수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사건에 전국에 지명수배가 된 이 사건에서는 최정화 기자님
무엇보다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얼굴을 꼭 기억하셨다가 비슷한 얼굴이 있으면 주변에 제보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저는 이게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잠적을 하기 전에 누리꾼들을 고발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왜 고발했어요? 일단 공개 수배된 조현수가 잠적하기 전에 수십 명의 누리꾼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4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상을 공개, 그리고 사건에 대한 게시물과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명예훼손과 또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송파경찰서 관계자는요, IP를 추적을 해보니 그중 46명이 특정이 되었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을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그중에서도 3명 중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정말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짓을 저질러 놓고 자신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 네티즌들의 마음은 정말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게 저는 더욱더 뻔뻔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자, 지금 넉 달째 유령 생활은 제가 볼 때 그냥 언론에서 붙인 제목인데 이거 동의할 수 없어요. 그냥 도망치였어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잠적하고 숨어 다니고 있어요. 숨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3면이 바다입니다. 해외로 도망가지 못한 한 지금 국내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님, 저 사람들이 지금 30을 갓 넘긴 나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30년 동안 살면서 주변 지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보도 지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출국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밀양을 하지 않은 이상 두 사람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이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몸을 숨기고 현금으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면 얼른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실 공개 수배는 흔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지인이나 가족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이들을 통해 자수를 권하기도 하는데 네. 그와 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얼른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공개 수배로 전환한 이후에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정황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두 사람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주한 데다 인적 사항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라면 영원히 도피 행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공개 수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는 없고 공개 수배, 즉 지명 수배 조치를 취해야 그때부터 경찰의 임무가 되는 데다 여기에 온 국민의 도움까지 더해진다면 두 사람의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보험금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험사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수상쩍은 대목이 많아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 보니까 경찰 조사를 그동안 받게 됐고 결국은 도주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지금 박성배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현금이 있다 쳐요. 그럼 현금을 지금까지 넉 달 동안 쓰다 보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어요. 왜? 현금을 쓰지 않고 뭔가 계좌를 찾다 보면 인출을 하다 보면 즉 생활반응 나올 거 아니에요. 카드도 못 쓸 거야 아직은. 생활반응 나올 테니까. 그렇다면 조력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수억 원대 보험금 미끼로 나 도와주면 너에게 어느 정도 일정 지분 줄게. 라는 감언이설로 조력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요. 검찰이 뉴스파이트 측에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들은 살인 혐의 등 중한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사람들입니다. 피의자들을 반드시 체포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목격하셨거나 소재를 아시는 분은 인천지검 주임검사실과 당직실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은혜라는 사람과 조현수 다양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가지 사진만 가지고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가발을 쓴다거나 염색을 한다거나 짙은 안경을 쓴다거나 선글라스 쓴다거나 모자를 눌러 쓴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가능성 보세요. 이건 옛날 조금 이 시간이 지난 사진일 수 있지만 이은혜라는 여성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남편을 수차례 죽이려고 시도를 했어요. 보고독, 그 맹독을 타서 먹이려다 실패하고 독 성분이 부족해서 살해 미수에 그쳤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락스타에 가서도 물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지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 남편이 살아났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한 달 뒤에 계곡에 가서 결국은 물에 빠뜨립니다. 조연수람 이 사람도 보세요. 안경을 쓴 모습, 안 쓴 모습 여러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남녀가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적인 제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송 끝나고 혹시 경찰에 제보 또는 검찰에 제보하시거나 아니면 뉴스파이터의 제작진한테도 제보를 해주시면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이런 확신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